자, 이제 주관식 서술형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번 봅니다. 자, 기태와 흥준이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기태는 a를 잘못 보고, 자, 우리가 보통 요와 비슷한 문제들을 풀 때 b하고 c를 잘못 보는 경우는 많았는데, a를 잘못 본 건 처음이네요. 그죠? 음,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2 플러스 i를 얻었고, 흥준이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3 마이너스 i를 근으로 얻었다.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제에서 마지막에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곱셈 변형 공식을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될 겁니다. 결국은 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배의 a분의 c.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일 텐데요.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a분의 c를 위에서 뭔가를 잘못 봤다라고 하는 저 정보로부터 어떻게 얻어낼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우선은 뭐 잘못 봤다니까 잘못 본 그 자체를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기태가 잘못 봤는 자, 풀이의 시작입니다. 기태가 a를 잘못 봤는데 a를 a 프라임으로 잘못 보고 흥준이는 지금 B를 어, B 프라임으로 잘못 봤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A분의 B하고 A분의 C만 얻어내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랬을 때 기태가 풀어낸 2차 방정식은 A 프라임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이 2차 식은 다음과 같이 한 근을 알았을 때 2차 방식이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2차 방식을 바로 만들 수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그러니까 2-i랑 둘이 합하면 4잖아요. 그래서 4x. 곱은 5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흥준이 기준으로 보면 흥준이는 ax의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를 푸는 거죠. 얘를 풀어가지고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3-i가 한 근이니까 3 플러스 i를 다른 한 근으로 해서 2차 방정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은 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문제 답은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둘 다 C는 제대로 봤잖아요. A, B를 각각 번갈아 가면서 잘못 봤는데 C는 제대로 본 거니까 5나 10으로 하나 통일을 해서 이제 여기다 2를 곱해서 10으로 통일해 볼까요? 그럼 2 곱하기 2를 하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이제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태는 여기를 잘못 봤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버리세요. 그 다음에 흥준이는 요걸 잘못 봤다고 했으니까 얘를 버리고. 그럼 남는 거는 이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뭐 10은 여기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은 0. 이게 원래 방정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8, 64가 들어가고 여기에 10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40 하면 24가 정답인 것이죠. 실제로 이 문제는 24가 정답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서술하기가 조금 못하죠. 서술형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여기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우리는 좋아요. 자, 마이너스 a 프라임 분의 b가 4죠. 마이너스 a 프라임 분의 두 분의 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 프라임 분의 c가 5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a 분의 c가 10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세 개의 식에서 뭐 필요하다면 A분의 B 프라임도 6이라는 사실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요게 세 개의 식에서 우리가 요 A분의 B하고 A분의 C만 얻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A분의 C는 이제 알고 있어요. 이게 10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B를 어떻게 얻어낼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죠? 자, 여기 에, 금방 얻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C는 10A잖아요.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가 10A가 될 거고 그렇지? 금방 끝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식에서 이 식에서 C는 10A고, 그럼 이 식은 C는 10A니까 10A를, 자, 이렇게, 잠깐만요. C에다가 10A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A 프라임분의 10A는 5잖아요. 그쵸? 따라서 A는 뭐예요? A는 5A 프라임을 10으로 나눈 거니까 2분의 A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B는 4A 프라임이고요. 이렇게.
괜찮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a분의 b죠.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8인가요? 8? 이 두 개씩에서 어때요? 이 두 개에서 이 두 개씩에서 a 분모 요것분의 요거니까 a 프라임은 지워지고 8 나오는 거 맞죠? 그렇지. 8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활용해서 a분의 c는 10이니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무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요. 대입하면 24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요거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불편했지만 할만했죠. 아, 22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22번이 아주 마지막을 장식하는 난이도가 고난도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문제를 보고서 이런 생각은 좀 해야 되죠. 절대값 나왔으니까 t가 문자지만 숫자라고 생각하고 범위에 따라서 fx를 나눕니다. 그다음에 그 최대값을 gt라 할 때, 자,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는 않죠. 이 t값에 따라서 최대가 바뀌니까 t에 관한 함수 gt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랬을 때 그 gx하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렇게 y는 gx라고 하는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x. 여기서 yy 소구한 거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묻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답답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걸 좀 해볼까요? 자, 우선 fx는 쪼개지겠죠. 어떻게 쪼개질 거냐면,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t라고 하는 함수와, 자, 이 경우는 이제 x가 어떻게, 양수일 때 그대로 절대값 기호를 그냥 그대로 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수, 즉, x가 t보다는 멀 때, 클 때, 요거가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는 x의 제곱,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2t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요거는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우선 두 개 함수 관계를 잠깐 좀 살펴보실까요? 자, 두 개는 얘는 이제 축이 1이고요. 이런 거죠. 축이 여기 1. 얘는 축이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둘이 높이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y절편이 다르니까. 어쨌든 축이 마이너스 1인 함수하고 1인 함수 두 개가 t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준을 t값에 따라서 각각의 함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t가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치면 여기가 t일 겁니다. 여기가.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우리가 요것만 선택하니까 t에서 최대값이 될 거예요. 최대값을 gt라 하자. 뭐 요런 이야기죠. 그런데 t가 이 안에 있느냐, 이 바깥에 있느냐, 1 오른쪽에 있느냐, 마이너스 1 왼쪽에 있느냐, 이 세 개로 나눠서 이제 서술을 해야 되거든요. 상황이 조금 파악이 되십니까? 자, 이 두 개 잠깐 연립해 볼까요? 이 두 개 똑같이, 아니, 연립이 아니라 t를 넣어보죠.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t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t 요거 사라지고 t제곱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t 콤마 t 제곱이 이 t 콤마 t 제곱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취에 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t 콤마 t 제곱의 자취가 어떻게 돼요? y는 x 제곱이죠. 이렇게 y는 x 제곱 위의 값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 어렵습니다. 어, 좋아요. 자,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이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t가 마이너스보다 작다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이 설명을 어떻게 할까? 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하는 선을 두 개를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플러스 1 이렇게 긋고 나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이제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x는 1입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왜 그랬냐면 자, 보자. 여기서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가지고요. 그다음에 복제를 하나 했습니다. 자, 하나가 축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틀림없이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축이 얘는 축이 이제 1인 거예요. 이제 이 상태입니다. 둘이.
이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t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t가 자 예, t가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t가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을 때 t가 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t의 왼쪽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는 얘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t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두 그래프는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이 지금 t 콤마 뭐가 되냐면 t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t 넣었을 때 다 t 콤마 t 제곱이었잖아요. 음.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나머지 이쪽 부분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축이 1인 거. 그러니까 축이 여기니까 요걸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딱 끊어져서. 그러니까 이쪽은 요 위에 거. 그랬을 때 어디까지나 범위는 어때요? 마이너스 1에서 x가 1까지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어디에서 최대일까요? 네, 마이너스 1에서 최대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확인됩니까? 그치.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1에서 최대인데 그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축이 바로 1인 위에다 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써보면 gt라고 하는 함수는 gt라고 하는 함수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t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서 자 선생님이 이야기 편의상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요거를 F1이라고 할게요. F1x. 자 요거를 F2x라고 하겠습니다. 자 축이 1인 게 F1이고요. 얘가 이제 F1이에요. 요게 이제 F2고요. 라고 했을 때 t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로 뚝 자르면 자 얘네들은 지금 그래프가 픽스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1인 축이 마이너스 1인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선 먼저 하나 그렸다고 했을 때 축은 뭐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때 t 값의 위치가 지금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보다 작은 즉 t가 이제 이쪽에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래프는 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 t값의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뭐가 담당을 해야 되냐면 바로 F1이 밑으로 한참 내려가서 이렇게 연결시킨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착, 착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 x가 1까지로 제한돼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기만.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어디에서? 그쵸. 마이너스 1에서 갖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축이 얼마인 F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여기다가 여러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3 플러스 2t 이렇게 되는 거죠. 2t 플러스 3 이렇게.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t가 이제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t가 마이너스 1 이상, t가 1 미만, 요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요 안에 t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뚝 잘라서 여기 잘라서 이만큼 잘라. 그러면 오른쪽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로 여기 어디에서 t에서 최대가 되는 거예요. t에서 최대. 그러니까 t 넣었더니 t 넣으면 어디에다 넣든 어때요? 똑같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t 콤마 뭐야? t 제곱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t 제곱이 되는 거예요. 함수가. 똑같은 이제 좀 이해 가셨나요? 이제 1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1보다 더 큰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축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어, t가 여기 왔다 이거. t가 1보다 큰 쪽에 왔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1보다 큰 쪽에 왔으니까 이쪽의 그래프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이제 축이 1이 마이너스 1인 요게 이제 이렇게 축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이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럼 그때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래프는 요거 여기가 되겠고 그때 1에서 최대인 거 보이세요? 1에서 얘를 축이 마이너스 1인 F2에다가 1을 대입해서 3 마이너스 2t 즉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라는 GT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와, 어렵습니다. 1보다 큰 어떨 때. 이래 있을 때 이제 이 문제는 새롭게 이제 새로운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t를 꼭 고집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gx로 이걸 바꾸면 gx는 2x 플러스 3이라는 일차 함수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등호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처음부터 뺐으니까 빼죠.
그 다음에 x제곱이라는 함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이상, x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x가 1 이상일 때. 이게 gx였어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gx하고 뭐하고 이거죠? gx하고 마이너스 x.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gx 이퀄 마이너스 x의 근은 이렇게 바꿔야죠. 저기서 풀 수도 있습니다만 y는 gx하고 y는 마이너스 x하고 교점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바로 해볼까요? 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 여기에다가 바로 이거 반영해서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이랬을 때 x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여기 해당사항 있어요, 없어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뺍니다. 두 번째, x의 제곱이 마이너스 x. 자, 이랬을 때 이때 x 값은 얼마 나오나요? 0하고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거 해당사항 있나요? 네, 둘 다 해당사항 있습니다. 가운데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오니까요. 이해 가요? 그렇지. 마지막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x. 그러면 얘는 x는 얼마냐면 3이네요. 근데 x가 1 이상인 거 맞아요? 맞아요. 얘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는 0, 마이너스 1, 3, 세 개가 나와가지고요. 어때요? 모든 해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따라서 합하면 2다라고 하는 정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그래프 그래서 교점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그냥 풀어서 서술해도 되겠습니다. 어때요? 마지막 문제 좀 터프하시죠? 살벌합니다. 마지막 문제 22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